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29일, 예,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후 5시 8분 장 끝났고요. 자, 0.59% 상승해서 339.06. 분기봉은 상단선 부근에 있어요. 하단선은 완전히 벗어났고, 보시면, 예, 상단선이 있죠. 월봉은 하단선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단선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월봉에 상단선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해요. 근데 하단선은 벗어났죠. 그러니까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주봉도 똑같고, 예? 주봉도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43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난주 저가로 가든지. 자, 일봉은 어떻게 하고 있냐? 오늘도 저가 지켰죠? 저가만 지켜요. 3일 연속. 하나, 둘, 셋. 오늘도 저가 지켰습니다. 예.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제가 하락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그 하락 조건에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게 보시면 여기 이 점선, 여기 실선, 그죠? 이 굵은 실선 다 썼어요. 예? 다 쓰긴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누웠어. 그죠? 지금까지는 각이 이렇게 살아있다가 이렇게 누웠습니다. 이렇게 부러져야 되는데, 1번처럼 부러져야 되는데 2번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애매하게 끝난 거예요. 내려갈 생각이 있었으면 그냥 음봉으로 찍어 눌러야 되는데 음봉으로 찍어 누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거래량이 어제도 줄고 오늘도 줄었어요. 이거 거래량 늘면 죽는 날인데 거래량을 줄여요. 예. 그러면 이쪽에 이제 영구간이 다시 생기는 거고, 아, 내일은, 예, 이게 고조종이 0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상승에 유리한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오르든 내리든 사실, 상방이 훼손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일 올라, 아니면 내려. 올라도 투심은 오르고, 내려도 투심은 올라요. 예, 구조상. 왜냐면, 오늘까지가 상방이기 때문에 내일도 상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5월 2일이죠? 5월 2일에 다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예. 방향은 5월 2일에 정해요. 내일은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개파락이 나온다. 예? 개파락이 나오면 추세가 부러지는 거고, 이렇게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죽는 거지 투자 신미도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내일 오르면 어차피 투자 신미도는 오르고 있으니까 이슈는 없는 거죠. 종가가 2번 내리고, 예, 거래량이 2번 오르면 되는데 종가는 2번 오르고 거래량은 2번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예, 하락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거죠. 네, 내일도 똑같습니다. 저가 지키면 사시고, 고가 지키면 파세요. 자, 다음에 선물. 네, 선물도 동일한 구조잖아요. 지금은 일봉만 보시라고. 네. 다른 봉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봉은 거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되는 거라, 네, 다른 봉은 쳐다볼 필요가 없고, 일봉만 보시고 저가 지키면 사시고 고가 지키면 파시고, 예, 그러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저가 지키면 사라고 하잖아요. 일봉은 아직 추세가 안 죽었으니까. 레버리지는 똑같죠. 레버리지도 저가 지키면 사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격이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좋은 가격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누웠기 때문에, 예, 가격적인 메리트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월봉이나 주봉은 뭐 가치가 없어요. 뭐 어디서 매수해? 가격을 완전히 벗어났는데. 자, 곧버스는 이제 매도가로부터는 벗어났는데 이게 매수가인지는 모르겠어요. 매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매도가만 벗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오늘 저가 지키면 사시면 됩니다. 내일 오늘 저가 지키면 산다. 저가를 지키면 사시면 돼요. 자, 이게 돈인데, 개인이 1756억을 팔았고, 외국인이 2285억을 팔았고, 기관이 3634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는 건 기관이죠. 외국인은 5568억, 선물은 매수. 현물은 팔고 선물은 사요. 그러니까 지금 현물로 핸들링 하는 건 아니죠. 현물은 지금 이번 달 누적 10조 넘었어요. 10조 2천억입니다. 최대치가 10조 5천억이고 지금이 10조 2,800억이에요. 자, 이거 누적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최대치가 5,590억이에요. 근데 2,800억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한 3천억도 안 남았어요. 응? 외국인 매도 최고치를 갈아치우는데 3천억도 안 남았습니다. 계속 최고치를 경신해 가는 거고, 이게 지금 이 최고치도 사실 카카오 그거 지금 외국인이 장외로 산 거 제외하면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매도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이제 매수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다 떨어질 거냐인데 일단은 뭐 아예 생각이 없는 거죠. 외국인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예 생각이 없다고 보여져요. 제가 그래프를 2개 보여드릴 건데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자, 이게 2007년도 수급이에요. 2007년도 수급인데 보시면 요게 기관이고 요게 개인이고 그 다음에 요게 외국인이에요. 요게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계속 팔죠. 외국인은 계속 팔잖아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그 다음에 개인하고 기관이 계속 사요. 개인도 사잖아요. 그러니까 기관과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 형태의 장이에요. 이게 2007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본격적으로 기관이 산 게 100일이잖아요. 100일. 100일. 그러면 250 거래일 중에 250 거래일 중에 100거래일이 지났을 때부터 외국인이 미친듯이 매도를 한 거예요. 자, 1년으로 따졌을 때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인데 이게 5분의 2란 말이에요. 5분의 2. 5분의 2면 한 5월? 5월 정도일까요? 한 달이 20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이죠, 이게. 5월이 지나고 6월부터 6월부터 외국인이 매도 쳤다는 얘기예요. 6월부터 매도 쳐가지고 주구장창 매도 친 거예요. 연말까지. 그리고 매수했습니다. 요 구조예요. 요 구조인데
자,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똑같아요. 예? 지금도 똑같다고. 예. 개인, 기관, 외국인. 그죠? 그럼 외국인은 나가고, 예. 기관하고 개인이 방어해요. 자, 비교해보세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외국인은 나가고, 기관하고 개인이 사요. 이게 2007년도 흐름과 거의 똑같은 수급 구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예. 그럼 2007년도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 근데 2007년도 수급이 저렇게 생겼다고요. 예?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고 기관하고 개인이 사는 흐름이라고. 근데 지금 비슷하죠? 수급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예,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개인이 사면 하방인 거고, 개인이 팔면 상방인 거예요. 오늘 개인이 팔았잖아요. 팔면 올라간다고. 개인 수급에 반대로 움직이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이 매도를 해. 그죠? 네,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네, 외국인이 매도를 해요. 자,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주가가 올라요. 예. 요게 언제라고요? 2007년하고 2020년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예? 2007년도에 증시 오를 때 외국인이 매도했고 2020년에도 증시가 오를 때 외국인이 매도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외국인이 매수하는 시점이 있죠. 이건 매도고 매수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결국 외국인이 매수할 거잖아요. 매도를 하고 나면 매수를 할 거라고. 그러면 2007년도에 매도하고 나서 언제 매수했냐? 2008년 11월부터 매수했어요. 예, 2008년 11월부터 매수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매도한 다음에 언제 매수했냐? 2022년 7월부터 매수했습니다. 예, 그러면 2008년 11월과 2022년 7월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세요. 보시고 이게 언제 들어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매도를 권장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매도를 권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도 쳐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건 제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예, 요봉이 매수 시작한 봉이에요. 이 봉이 매수를 시작한 봉이라고. 여기까지가 매도 봉이에요. 실제로는 여기까지도 매도했나? 여기까지도 매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1조 정도 더 매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매도했지만 여기도 매도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도 매도했고 여기도 매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닥이 아니면 매수 안 한다고요. 예? 바닥이 아니면 매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올리면서도 매도했지만 내리면서도 매도한다고. 그러니까 올려놓고 매도하면서 더 올리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리면서 매도했으면 내릴 땐 더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올라가면서 매수로 바꾸겠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예,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올리면서 매도 쳤죠? 예. 근데 내리면서도 매도 쳤다니까요. 여기까지가 매도예요. 그리고 2봉부터 매수라고. 예? 여기서부터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올린 거지.
지금 수치를 보면. 왜? 여기서 매수한 것도 다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서 매수한 것도 다 팔았으니까 지금 요만큼밖에 못 가는 거예요. 안 팔았을 때는 이만큼까지 갔는데, 그죠? 예, 다 팔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온 거죠. 예. 근데 올리면서 매도하면 더 올리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리면서 매도했으면 내리면서 더 매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데 이거 언젠가 매수할 거잖아요. 예. 근데 올리면서 매수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왜? 지금 변동폭이 53? 예, 변동폭이 53인데 지금 얼만데요? 예. 1년 내 변동폭이 53포인트인데 지금 36포인트가 올라왔어요. 예, 그럼 17 남았잖아요? 예? 17 남았다고요, 17. 그러니까 36포인트 올라오는 동안에도 매도를 치는데 요 17을 올리기 위해서 매수한다? 그 애매하잖아요. 여기서 차라리 매집을 했으면 동의하지. 예?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아, 외국인이 이제 수급을 매수로 바꿨고 다시 2022년도 하반기 같은 상승장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은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예, 이게 상승장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승장이 되면 거의 마지막인 거죠. 예? 마지막 불꽃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한 상승장이 2007년도에 끝났는데 그 2007년도에 상승장 끝날 때 외국인이 한 짓이 매도 친 거예요. 2009년도부터 상승장이 시작해서 2020년도에 상승장이 끝났어요. 2021년도에 끝났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외국인이 올려 팔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시작할 때,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시작할 때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마지막에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끝나는 거죠. 상승장이.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고 상승장이 시작되려면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죠. 외국인이 들어와야죠. 바닥이니까. 지금부터 매집해가지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바닥은 찍었잖아요. 303을 찍었는데 바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를 쳐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바닥은 인정 안 한 거죠. 증시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매수 안 하는 거. 올라가도 계속 팔잖아요. 올라가도 계속 팔아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죠. 산 게 없는데. 그냥 고점 매도만 하는 거잖아요. 계속. 현물로만 보면 계속 올려서 파는 거예요. 근데도 올라가잖아요. 올려 파는데도 올라가. 자, 작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40조 넘게 팔았죠. 한 41조 정도 판 것 같은데 그 중에 30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예요. 세 종목만 30조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1조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를 1조 원대로 팔았죠. 그럼 요거만 8조잖아요. 응? 요거만 8조잖아요. 그럼 요게 30조고 요게 8조니까 38조네. 그 다음에 요거 쭉 합치면 1조는 넘을 거 아니에요. 1조에 1조 넘어요. 그럼 39조니까 요거 다 합치면 40조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는 종목이 이게 단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하나오션, 삼성 SDI, 기아, LG화학, 삼성전자, 우, KB금융. 이게 단 거죠. 그럼 뭐 팔아요?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고, 배터리 팔고, 금융 팔고, 그거 다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샀던 거 지금 다 팔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상승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상승이 끝나려면 개파락으로 떨어져야 돼요.
내일은 이제 월봉 종가, 그 다음에 2개월봉 종가 다 확인해야 되는데, 와,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골 때리는 거죠, 사실. 예? 이 수급에 상승을 하게 생겼으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골 때리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이런 봉이 있었나? 예. 이런 봉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예. 이 정도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이 정도 매도를 했는데 상승한 경우를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 8월 달에 8조 원대 매도를 했는데도 그때도 하락했고, 2008년도 1월 달에는 많이 하락했죠. 예. 그리고 2024년도 2월 달에 외국인이 8조 매수했을 때는 올랐어요. 2024년도 9월 달에, 그때도 한 7.8조 정도 매도했는데, 걔도 운봉이에요. 근데 지금, 8조도 아니고 10조를 매도했는데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만약에 이제 종가가 오르면 틀린 거죠. 어떤 분이 뭐 분석 틀렸다고 하는데 틀린 거예요. 그럼 틀린 다음에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 종가 끝나고 나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